그래서 우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엑스터널 커뮤니케이션이 기존에 하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회사 내부에 있는 브랜드에 대한 어웨어니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커스터머들이 경험해 보고 나서 가지게 되는 브랜드에 대한 미닝 이런 두 가지가 모여져서 브랜드 이퀴티 브랜드 자산을 갖다가 형성하게 된다는 거고 그런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데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브랜드에 대한 버디틱 모델이라고 판정하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브랜드에 대한 에비던스, 실제로 사용자들이 그 브랜드를 갖다 사용해 보고 나서 가지게 되는 그런 이용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브랜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는 내부에서 외부로 알려지게 되는 히어세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갖다 이루었을 때 우리 해당되는 서비스가 그 효과를 갖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테메로나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가 브랜드를 갖다 수집하려고 한다. 두 가지 점을 갖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제 우리 올테메로나 팀의 서비스를 써본 사람이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브랜드에 대한 에비던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올테메로나를 갖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인터널에서 엑스터널로 그런 히어세이들을 갖다 내보낼 텐데 그게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워드 오브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퍼블리시티가 될 수도 있고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히어세이가 있을 때 그런 히어세이들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설계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설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올테메로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느낌과 어떤 임프레션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될 거냐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웹이나 앱이나 또는 광고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다. 이 두 가지가 싱크가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각 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고민했던 거예요. 블루프린트와 저니 맥과 밸류 프로포지션과 컨셉 브리프를 하면서 브랜드 에비던스는 뭐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줘야지? 하는 거에 대한 건 내내 고민했어요. 자, 이제 요 부분을 고민을 할 때는 얘가 이거 없이 그냥 뚱딴지 같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하면 잘 팔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해야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이 둘 간의 컨시스턴시가 이루어졌었을 때 그랬을 때 서비스에서의 브랜드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이름과 로고가 있고 올테메로나 그거 과연 좋은 이름일까? 이게 메로나 지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그거 한참 헤맸댔어. 이게 무슨 뜻이지? 나중에 나라고 잘 지었네. 이름 잘 지었네.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미 그리고 뭐 케미팅 그러면 재밌는 것 같고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에 대한 느낌 이런 서비스의 환경, 서비스의 개성 어떤 의인화된 이미지 그리고 홍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브랜드를 갖다가 구성하는 요소들이고요. 이 브랜드가 과연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는 이 서비스 브랜드 디멘전을 측정하는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마케팅 쪽에서는 이런 브랜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 가치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를 갖다 만들고 나서 아까 브랜드 요소들을 만들고 나서 직접 한번 대비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케미라는 이름이 내가 그 서비스에서 익스펙트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미 얘기하고 있나? 일반 사람들에게. 케미라고 하는 내 이름이 나에게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의미를 갖다가 전달해주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지금 여러분들 서비스의 브랜드에 한 번씩 꼭 물어보기 바래요. 물어봐서 나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서비스 구성 시 중요한 거는 뭔가 포커스돼 있어야 돼요. 이거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여러 개, 특히 이제 조그마한 서비스가 여러 개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간다, 이거는 거의 완전히 실패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니까 아주 포커스된 거.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거. 그래서 이름이나 로고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색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밸류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브랜드 속에서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요소들의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케미다 라고 하면은 케미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내가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케미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얘기한 문서화해서 이야기한 그런 밸류들을 갖다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서비스 브랜딩 지침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의료 회사들 중에서 메이오처럼 자기네들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가 아주 스트롱하게 가지고 나가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메이오, 물론 이제 의료기관이니까 병원이니까 그 실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아주 좋은 전형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브랜딩을 갖다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브랜딩 만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하는 조직의 가치와 문화가 뭐냐. 오가니제이셔널 밸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특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곳에서 이런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조직 문화가 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광고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조직 문화가 어떤 조직 문화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브랜드가 일관성 있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을 거쳐 가지고 조직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 한 이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런 조직 문화를 갖다 만들어내는 게 구호성에 끝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때에도 그런 그 조직 문화라는 것도 브랜딩 할 때 조직 문화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의료기관이어서 더욱 그렇긴 하겠지만 너무 오펜시브한 그런 공격적인 브랜딩보다는 디펜시브한 그 브랜딩을 갖다 더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서비스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마케터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기존 사례예요. 기존에서 브랜딩 만들었던, 그래서 캐치플레이즈하고 로고하고 태그라인하고 그다음에 컬러 컨셉하고 이런 걸 만들어냈던 사례고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사업들을 갖다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이런 걸 룩앤필은 조금 촌스러운데 내용 자체는 캐치플레이즈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스트롱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냈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설명들을 갖다 쭉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 서비스에 대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서비스 이름, 그 다음에 로고, 그 다음에 태그라인, 여기 이렇게 부제처럼 붙이고 있는 태그라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컨셉 컬러,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어떤 밸류를 갖다가 제공할 거고, 그 제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조직 문화나 밸류에 어떻게 연관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게 한 장짜리 이 서비스 브랜딩에 대한 기획인데, 요 한 장을 만들어내기가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그 로고를 만들고 이름을 만들고 태그라인을 만들고 컬러를 만들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밸류들을 잡아내는 거. 이게 그 우리 서비스 브랜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서비스 브랜딩과 관련된 내용인데, 혹시 서비스 브랜딩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이미 다 만들었어요? 올때메로나?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저거 하겠지만 자기네 사람이 아니라 저 똑같은 사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예. 이 팀의 컨셉이 뭐였냐면은 하이버러리라고 해가지고 그 꿀벌 집 있잖아요. 꿀벌 집을 보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육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조직의 구조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점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그냥 기존의 도서관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갖다가 나누는 그런 어떤 만남의 장 이런 걸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게 벌써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게 요새 그 굉장히 특화된 폼으로 나온 게 그거 뭐죠? 독서 클럽? 트레바리? 트레바리 같은 것이 이제 이런 그 서비스 디자인 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그런 벌꿀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예요. 그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5분뿐이 없어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설명서부터 간단하게 하면은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서비스를 우리가 이러한 브랜드로 형상화 시킨 다음에 그 형상화된 브랜드를 갖다가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방식. 이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모델인데 내가 이렇게 저 회사를 만들고 쌤이라고 하는 치매 예방 챗봇을 만든 다음에 아마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 브랜드를 알릴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왜 어렵냐면 일단 조그마한 스타트업이니까 충분하게 광고비나 프로모션을 걸 수 없다는 것도 뭐 당연히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우리가 구체적인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신뢰성 있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미라고 하는 서비스를 물론 이제 지금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니네 그 서비스가 효과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믿냐 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십사 하고서 실제 경험하게 하는 것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외로 품이 많이 들고요. 더 어려운 거는 이제 그걸 갖다 어쩌다 한번 써보는 거는 써보더라도 그것들 갖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 비즈니스를 할 때 churn rate라고 있어요. CHURN rate.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러 번 서비스를 하고 나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진을 갖다가 여러분 서비스에다가 걸면 뭘 알 수 있냐면 100명의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랜딩 페이지죠. 첫 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빠져나갔나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용자를 갖다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서비스를 갖다가 했던 AI 서비스가 뭐였냐면 동영상, 음식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음식 사진을 찍고 그거에 이모티콘을 붙여서 친구하고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댔어요. 지금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가가지고 시즈닝이라고 치면은 지금도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서비스를 그 앱스토어에 아직 올라가 있긴 하지만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더 이상 서포트를 안 해요. 더 이상 서포트 안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이 서비스를 갖다 딱 광고비를 집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우리 서비스에 오게 만든 다음에 얘가 쭉쭉쭉쭉 가서 하루를 갖다가 쓰고 그 다음날 다시 접속할 확률을 갖다가 봤더니 0.03%인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 대비로 했더니 1인당 1고객을 갖다가 그 다음날까지 쓰게 하는데 단가를 2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 서비스는 아직 우리가 서비스를 할 만한 단계가 안 됐다 해가지고 서비스를 접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걔네들을 갖다가 엄청난 노력을 거쳐서 개발을 해도 제일 맨 마지막에 딜리버 단계에 가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서비스를 올린 지 한 달 만에 내릴 수도 있고 10년, 20년을 가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갖다 바라보는 게 이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비헤이비어고 인게이지먼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 목요일 날 여러분 발표하고 그 남은 시간에 이 인게이지먼트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